염자는 이제 이렇게 돼서 소금 염자는 이렇게 되고 신하신자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명자가 밑에 들어가요. 이게 하면은 소금 염자예요. 소금을 보통 중국의 북부지방에서는 암염이라고 해가지고 산에서 티벳이라든가 그러면 이런 데서는 히말라야 산맥이 저기 인도 대륙 오고 이렇게 저 밑부분에 그러니까 남쪽에서 이렇게 지각변동에 의해서 바다가 이렇게 밀고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이 됐듯이 거기에 이쪽 부분이 서쪽 부분이 중국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이나 티벳이라든가 부탄이라든가 여기에 또 이 옆부분 그러니까 타클라마칸 사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바다가 융기돼서 된 거이기 때문에요. 그런 데서는 호수지만은 소금 호수가 있고 암염이 바위에서 캐는 게 많아요. 근데 보통 봐서는 중국에서는 보통 산동성이나 이런 데서는 중국의 서쪽 지방에서 소금이 나와요. 그 이유가 중국에서 봤을 때는 서해안 쪽이 서쪽 암염을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서쪽 지방에서 보통 소금이 나왔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옛날에는 이게 서쪽이라는 표시도 돼요. 선역서라는 뜻도 돼요. 옛날 고대에는. 그래서 암염이 나오는데 이를 선역서로 오고 또 그리고 신하신자가 들어간 경우에는 소금을 옛날에 국가에서 전매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소금을 분배해주고 나눠줬어요. 우리나라 지금 인삼이라든가 담배 인삼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다 국가에서 하듯이 소금을 옛날에는 국가에서 관장을 했어요. 고대에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소금은 이제 주로 뻘밭이라든가 그 뒤에 보면 뻘이라든가 바닷가에서 나오는 데도 있기 때문에 진흙 같은 거에 섞여 있어서 이렇게 바다를 그러니까 막아가지고 뻘밭 있는 데를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서 이런 데서 소금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밭로가 둔하다, 뻘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보면 그러니까 머리가 뻘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뻘만 가득 찼다고 이런 말이 그래서 둔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이 염자. 그래서 내가 미루어 보건데 유추해 보건데 둔해서 이런 뜻이에요. 이제 추사가 자기를 이제 낮춰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너질 태자죠? 여기 원래 벼와자에다 이렇게 밑에가 안석괴가 이렇게 들어있으면은 머리 빠지다 대머리 독이에요. 그래서 독수리 머리 위에는 번들번들하거든요. 대머리 독수리란 말 있죠? 그래서 독수리 할 때 독자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벼와자거든요. 벼가 이렇게 아직 알이 안 찼을 때는 이렇게 뻣뻣하니 이렇게 서 있어요. 벼가 이제 처서가 지나고 서서히 가을이 되면 이제 벼가 이렇게
이렇게 됐던 것이 서서히 알곡이 있게 되면 이렇게 수그려들어요. 이거 그러면 이파리가 이렇게 쭉 올라왔을 때 위로 쭉 왔던 것이 이 벼의 머리가 어느 날 갑자기 휘어져 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 난 것이 빠져 가지고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머리 빠질 독, 대머리 독이라고 그래. 이렇게 수그려져. 여기서 이래 가지고 이제 더 오랫동안 수확을 안 하면은 이 알곡이 다 흘러서 밑으로 떨어져 버리고 여기만 남게 되죠. 그래서 여 뒤에 가니까 머리 혈자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에 머리 숫자가 있고 머리 혈자가 있는데 머리 숫자는 이렇게 사람의 이마에 주름살 있는데 이렇게 주로 생각을 많이 하는 데를 이렇게 수라오고 맨 윗부분에를 수라오고 그래. 혈은 여기 밑에 수염 있는 데까지. 그래서 얼굴 머리 끝에서 얼굴 밑에까지를 갖다 머리혈 그러니까 뒤통수까지 다 해서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머리에 머리털이 다 빠지면은 무너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퇴. 이 당자가 국가의 이름으로 말하면 중국의 당나라인데요. 이게 황당하다는 뜻으로 쓰여요. 그 이유가 중국의 당나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수나라가 들어섰는데요. 갑자기 그러니까 저기 국가를 물려받은 이제 이런 뜻에서 황당하다는 뜻으로 쓰인 것 같아요. 참 애매한데요. 여기 글씨로 봐서는 여기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고 이렇게 추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실한 이게 필사본이면 제가 확실하게 볼 수 있겠는데 이건 필사본을 갖다 음영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흰색으로 나오게 해놨다 안 보입니다. 목 좀 더 좀 부어주실래요? 난새 난자인데 이게요. 봉황새 일종이 난새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고 근데 새 중에 상상의 새예요. 상상의 새인데 난새라는 것은 닭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러니까 몸통이 붉은색인데 거기서 오색 찬란한 색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난새가 한번 울었다고 하면은 오음이 나오는 거예요. 오음이 전 박사님 궁상각 기후가 오음입니까? 네. 예, 오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스러운 이제 새를 나타내. 그래서 봉황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기를 추사 선생이 자기를 고귀한 신분이고 자기를 귀하게 생각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난과 봉으로 생각하고 글을 쓴 거예요. 제가 보니까. 풍자가 초소화되면은요. 풍자가 이쪽 부분이 풍자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풍자를 옛날에는 안석교에게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먼저 쓰고 초소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부터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방법을 쓴 거이죠. 표류하다. 표하다. 봉황새 봉자는 원래는 바람풍자였어요. 고대에는.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돼서 깃털이 엄청 많이 달려 있고 이렇게 깃이 아주 대단히 훌륭하게 난 이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고대에는 봉황은 구름 위에서 날기 때문에 사람 눈에는 도저히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위에서 비바람을 이렇게 조화를 일으켜서 바람을 일으키게 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봉황새 이런 모양을 이 모양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풍자로 변하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풍자. 그래서 봉황새 봉자가 원래는 풍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봉황새하고 풍자하고 이제 구분해서 쓰기 위해서 이걸 이제 갈라놓은 거예요. 봉박. 박은 베델박이죠. 묶여있다 이런 뜻이에요. 봉박, 부작. 부장은 20. 이게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부장난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비료 먹은데 이미 그러니까 노둔환이 심해서 또 그리고 지금은 황당하게 관직에서 물러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력이 없어서 난새나 봉황새가 딱 그러니까 날개가 묶인 것과 같다. 베델박자인데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항구에 딱 되는 것을 우리가 박이라고 하잖아요. 정박. 그래서 자기의 신세가 지금 묶여져 있어서 부작 20년 난초라는 작품을 20년 동안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20년 동안 기한 갔다 온 거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추사 선생의 이 그러니까 부장난도회를 보면은요